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에서 2000년에 채록한 것입니다. 당시 74세였던 조정숙 여사가 그녀가 어렸을 때 고향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구현한 사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형제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집에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형님 집에 힘든 일이 있으면 동생은 언제라도 달려갔고 동생 집에 일이 있으면 형님도 열일을 제쳐놓고 뛰어갔다. 형님 집에 전답이 더 많아 가서 도와주는 것이 예사였으나 동생은 불평 한마디 늘어놓는 법이 없었고 형님은 자기 집에 땅이 많아 본의 아니게 동생을 혹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늘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추수하고 나면 형님은 동생 집에 다만 나랑 몇 가마라도 들여다 넣어주고 매주 수는데 보태어 쓰라고 콩 몇 마리라도 가져다 주는 등 여러 가지로 도우려 했었다. 어느 해 봄날 형제는 농기구와 씨앗 그리고 생활 필수품 등을 사러 새벽부터 길을 나서기로 했다. 마을에서 5일장이 열리는 읍내까지는 40리나 되는 먼 길이었다. 아침 일찍 나서야 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으며 그나마 산속으로 난 비좁은 오솔길인데다 5개의 고갯마루를 넘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노정이었다. 형제는 행장을 꾸린 후 안 식구들에게 그럼 다녀오리다. 하고는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동생이 산기슭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진달래꽃을 보며 말했다. 형님, 저기 꽃들이 참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는데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 세월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형님이 맞장구를 쳤다. 정말 그렇구먼. 세월이 유수와 같다니까. 무상한 것이 세월이야. 참,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귀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 산 저 산 다니며 칡뿌리깨나 캐 먹었었지. 칡뿌리뿐입니까? 돌멩이 빼고는 다 먹었죠. 한 20리쯤 걸어가니 다리가 뻐근하고 허리도 좀 아프고 하여 형제는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호흡이 척척 맞는 형제들이어서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같을 때가 많았다. 거의 동시에 두 형제의 입에서 좀 쉬었다 갈까요? 좀 쉬었다 가지.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풀숲에 앉으려다가 형님이 말했다. 가만히 있자. 여기서 한 300여 걸음만 더 가면 세 번째 고개가 나오고 그 고개 옆에 아주 시원하고 물맛이 좋은 샘터가 하나 있지. 우리 거기까지 가서 목도 축일 겸 쉬는 게 어때? 형님의 제안에 동생이 찬성했다. 그거 좋지요. 형제는 잠시 후면 땀을 식힐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져서 순식간에 샘터까지 갔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동작이 빠른 동생이 형님보다 10여 걸음 먼저 도착했는데 동생은 샘터 근처에서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는 누런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동생은 한눈에 금덩어리인 줄 알았지만 차마 입 밖에는 꺼내지 못하고 그냥 소리쳤다. 형님, 어서 와보십시오. 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뒤따라온 형님이 놀라서 입을 쫙 벌렸다. 이거 금덩어리 아니냐? 살다 보니 이렇게 큰 금덩어리 구경을 다 하네. 세상에 이런 귀한 물건이 어떻게 여기에 있다느냐? 그러자 견물생심이라고 했나 형제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금덩어리는 내 것이야. 옛날부터 임자 없는 물건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잖아. 나 혼자서 왔다면 통째로 내 것인데. 그렇다고 형님이 곁에 계시는데 얌체같이 나 혼자 차지할 수도 없고 저것을 어떻게 내 것을 만드나? 형님도 이에 질세라 욕심을 냈다. 비록
아우가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다 내 덕분 아닌가. 내가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해서 길을 나선 것이니까. 더구나 내가 이곳 세 번째 고개 옆에 샘터에서 쉬자고 했으니까 금덩어리를 발견한 것 아닌가. 내가 가지는 게 사리에 맞아. 형제는 목을 축이고 다리 쉬물하겠다던 생각은 내팽개쳐버리고 서로 자기 속 챙기기에만 골몰했다. 한참 동안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금덩어리 양보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고 목이 바짝바짝 타오르자 형님이 먼저 샘터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 샘의 물맛은 언제 먹어도 꿀맛이야. 하며 동생에게도 권하였다. 이상하게도 감로 같은 물을 마시고 나니 형님의 마음이 달라졌다. 내가 괜히 욕심 부렸나 보다. 저 금덩어리는 아우가 발견했으니 아우가 가져야 해. 동생은 아이들이 많은 데다 아직 어려서 돈이 무척 필요할 거야. 그리고 마음씨는 또 얼마나 착해. 그 많은 일을 시켜도 불평 한 번 없고 형이 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고분고분해. 그래, 내가 포기하자. 그렇게 결심하고는 여보게 동생, 내가 헛된 욕심을 부렸나 보네. 여러모로 볼 때 저 금덩어리의 주인은 자네일세.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은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남의 물건도 아차하면 훔쳐가는 세상에 하물며 주인 없는 금덩어리를 놓고 저렇게 욕심이 없다니. 과연 우리 형님이다. 동생은 형님이 마음에 너무나 감복했다. 형님도 포기하신 저 금덩어리를 제가 무슨 낯짝으로 받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갖겠습니다. 부모님 제사를 받들라. 집안 전체를 챙기랴. 형님은 돈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가 요긴한 일에 쓰셔야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동생이 형에게 매달렸다. 동생의 진심 어린 간청에 형님이 한참 동안 조용하게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네. 동생 마음에 내가 감동했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였으면 어떨까 싶네. 옛말에 이르기를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하였네.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네. 생각해보게. 동생의 좋은 마음을 받아서 내가 금덩어리를 가지면 동생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을 것이네. 또 동생이 금덩어리를 가지면 겉으로야 괜찮겠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도 어딘지 모르게 미련이 남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네. 아니 철천지 원수가 되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떤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금덩어리를 안 본 것으로 치세. 동생도 얼른 화답했다. 예, 형님, 그럽시다. 이렇게 형제는 눈앞에 나타났던 금덩어리를 돌멩이로 여겨 무시해버리고 다시 시장을 향하여 길을 재촉했다. 두고 온 금덩어리가 못내 아쉽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었던 것만으로 작은 위안을 삼았다. 몇 시즌 후 형제는 읍내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다 사고 다시 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샘터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더니 순식간에 굵은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지자 형제는 근처 산기슭에 움푹 들어간 바위너 설 밑에 동굴로 비를 피하여 들어갔다. 잠시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컴컴한 세상이 환해질 정도로 번개불이 번쩍하더니 하늘이 떠나갈 듯이 오르릉꽝 오르릉꽝 하면서 뇌성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누군가에게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가 싶은 무서운 천둥 소리였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더니 어느새 하늘이 맑아졌다. 형제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는데 어느새 그 샘터 앞에 이르렀다. 어떤 운 좋은 사람이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여 횡재했을 거라고 하면서도 혹시 모르니 그래도 눈으로 확인이나 해보자며 가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화인가? 세상에, 이들 형제가 아침에 놓아둔 그대로 금덩어리가 놓여 있는데 금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금덩이 위에는 아직 빗물이 채마르지도 않았다. 천지신명이 벼락을 내리면서 형제간 오해 상하지 말라고 금덩어리 하나를 더 보낸 것 같았다. 형제는 한 덩이씩 금덩어리를 나누어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자랑하였다. 아내들은 형제 이후에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려준 것 같다면서 반가워하였다. 이후로도 두 형제는 서로 의지하고 떠받들어주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오래도록 의족해 살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고갯마루는 고개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지천은 하도 많아서 별로 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로는 천하가 태평할 때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단이슬입니다. 철천지원수는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힌 원수를 말한다고 하는군요. 식경은 한 그릇에 밥을 먹을 동안 잠깐이라는 의미로 30분 정도를, 다경은 차를 마실 시간 정도인 15분을 가리키고, 시지는 하루 24시간을 12지지로 나눈 것으로 한 시지는 2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바위너설은 바위가 삐죽삐죽 내밀어 있는 험한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문화와 역사 일반설화 중 우애 좋은 형제가 모본입니다. 구연자는 2000년 당시 74세였던 조정수 교사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경북 상주 남장사의 감로왕도를 빌렸습니다. 김진자화백의 그림 장터를 빌렸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대책 유유로그의 한국어 속담 눈엣가시 같다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HSK 자료 더 스토리 오브 차이나에서 속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도록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픽스타, 123RF,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